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일 밤 10시입니다. 권력이 아편입니다. 공산당은 종교가 아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권력이 아편이에요. 권력을 한번 잡으면은 내일 죽어도 지금 자기가 앞날이 창창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은 이 세상이 다 자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권력에 눈이 멀면은 결국은 벼랑을 향해서 용감하게 걸어갑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은 민간인이 된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죠. 송영무 전 국방장관, 이 이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르죠. 앞으로 석고 대죄하고 자기의 잘못을 커버할 만한 애국적인 행동을 보여준다면 용서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용서하더라도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되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불러오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송영무 전 국방장관도 장관 자리에 있을 때는 자신이 오늘과 같은 처지에 놓일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오늘과 같은 처지는 뭐냐? 김정은이가 자기 카드를 다 드러내고 본색을 드러내버렸습니다. 하노이에서.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뺨 맞아버렸습니다. 퇴짜를 맞고 지금 우울한 심정으로 기차를 타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귀한 길이 결코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자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도 결코 밟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은 이 김정은을 믿자고 한, 김정은을 모시자고 한, 김정은을 마치 상관처럼 대우했던 송영무 장관의 앞날도 편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명예가, 남은 생에 있어서 송영무 장관의 명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모든 인간은 아니겠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은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 국가가 좋은 점이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하고 나오면은 다 용서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임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지난 1월 3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대한민국 국군의 고함이란 성명에서 이 송영무 전 장관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군 선배들은 군인 본분을 잊고 자리에 연연하는 자들을 후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적성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주요 지휘관 회의 때마다 군사분야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국민과 군 선배들을 외면하고 오직 정치인들에게 아부하는 정 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사죄하라. 그 길만이 조국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영원한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이다. 더 이상 반역 행위를 반복하지 말고 헌법이 국군에게 부여한 명령에 따를 것을 충심으로 촉구한다. 하노이 회담이 깨지고 나니까 문득 저 머리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6월 초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장관이 일본 방위상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도네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은 작년 6월 2일 이 회의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속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과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무력 도발을 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송 장관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이 과거 북한에 속았다고 해서 미래도 계속 속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북한과 협상하고 평화를 창출하겠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는 오노데라 방위상이 기조연설 때 북한이 과거에 했던 약속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장관은 기조연설 후에 이어진 질의응답 때 한 참석자가 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말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성은 바로 직전에 지난 25년 역사를 살펴보면 북한이 굉장히 선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국제사회의 모든 평화 노력을 무시하고 무력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이어서 북한은 1994년 미북 기본 합의서에 합의했음에도 계속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해왔고 2005년 육자회담 공동 합의서를 냈음에도 첫 핵무기 실험을 했다면서 단순히 대화에 나섰다고 해서 북한에 보상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일리로 옳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송영무 장관이 화를 냅니까? 우리 한국 입장을 잘 대변해주는 일본 방위성 장관에게 감사를 해야 될 텐데 화를 냈습니다. 송 장관은 미래를 향한 길에서 약속을 보장하는 시각에서 지금 통 큰 결단을 하고 나오는 북한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그는 통일부 장관처럼 이야기합니다. 북한 주민들이나 김정은도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개혁 개방하면서 주민들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똑같은 일원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지원해 줘야지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가는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이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는 건 썼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믿으면 안 된다. 일단 믿어보자 이야기입니다. 아니 적과 싸우는 우리 국방장관이 무턱대고 믿어보자고 하면은 그 군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적을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도고가와 이에야스가 적을 믿자고 하는 자는 삼족을 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그 말 일리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장수가 적을 믿자고 하면은 이건 큰일 납니다. 적은 무조건 불신해야 됩니다. 적은 믿지 않아야 돼요. 적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믿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김정은이가 보인 카드 다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남겠다. 핵무기를 내려놓을 생각은 조금도 없다. 핵 보유국으로 남겠다. 다만 다 낡아 빠진 어차피 버리는 카드인 영변 핵시설은 포기하는 대신에 제재 해제를 받아내겠다. 이게 김정은의 카드입니다. 그런데 송영무 장관은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한국 안보에 크나큰 구멍을 낸 남북 군사 합의서에 도장 찍은 사람 아닙니까? 그 밖에도 송영무 장관이 우리 국군에 위해를 가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특히 광주 사태 재조사위원회가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조사 결과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광주 사태 때 헬기가 양민들을 향해서 사격을 했다, 기총 사격을 했다는 완전히 날조된 결과를 내어놓았을 때 그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을 하고 국민한테 사과함으로써 국군을 양민 학살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황당무계한 북한군 600명 개입설 보다 더 나쁜 겁니다. 국군이 스스로를 학살 집단으로 만드는 역사 조작에 가담한 사람이 바로 송영무 장관입니다.
이 남북 군사 합의서는 수도권 방위에 치명적인 내용이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강력한 공군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만들고 앞으로 NLL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합의도 함으로써 또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결정을 하고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고 김정은 앞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들뻘 되는 김정은이가 한 손으로 따라주는 술을 두 손으로 받고 그렇게 해도 이분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 장성 출신인데 해군사관학교나 성우회가 이런 송영무 전 장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바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석고 대죄하라는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이 송영무 장관이 적극적으로 북한 편을 들었다는 것, 적극적으로 김정은 편을 들었다는 것, 그 결과가 결국 뭘로 나타났습니까? 김정은의 사기,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의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적인 북한의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에 적극적으로 편을 들고 사기극에 말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합시다 하는 우방국의 방위상을 비판하고 한 결과로서 남은 것은 뭡니까? 송영무 장관의 명예가 남았습니까? 송영무 장관의 이런 일련의 행동은 언젠가는 헌법적 단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즉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이 정신을 위반했습니다. 두 번째, 헌법 제5조 국군은 국토방위와 국가안전보장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정치적으로 중립하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명령을 따랐습니다. 헌법 제5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7조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이것도 위반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허물고 좌파 정권을 맹종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것을 무릅쓰고 정권에 맹종하다가 국가 정통성과 국가 정체성과 무엇보다도 국군의 헌법 제4조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과 국군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군의 명예와 권위를 손상한 송영무 장관의 이름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